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대표가 피해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고 당무를 상의하는 건 더 큰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불똥이 조국 전 대표에게까지 튀자 신속히 진화에 나서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사건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했다며 당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 호소에 침묵했다는 비판에는 당시 조 전 대표는 당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전 대표로부터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면서도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아마 증언을 좀 한 것 같고요. 그 여러 증언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도 좀 많았는데 물론 어디까지가 정확한 팩트인지는 또 당에서도 조사를 좀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의 대처도 매우 좀 부적절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미정 전 대변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제 오늘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당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있다, 혹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결정을 좀 내린 겁니까?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전에 9시부터 저희 당 지도부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거쳤던 절차라든지 좀 다들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뛰어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당에 이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의 절차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서 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거든요. 제명 처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명 처분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의 종결이 됐는데 그리고 후속적인 제도 개선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성 관련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이건 꼭 정당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요즘 조직 같은 데서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청취를 하고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잘 따져보고 특히 이제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그리고 이제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 어느 조직이나 대체로 정해져 있는 원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 가피 분리는 저희 대표 권한대행께서 상황 인지하신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인터뷰하신 분은 피해 신고를 당해 하기 한참 전부터 사실은 출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공간 분리는 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혹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인지 즉시 그 가피 분리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 다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사를 저희가 조각조각 이제 맞춰 보면, 그리고 취재를 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여기서 세 덩어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 관련한 비위가 두 건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한 그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건 이제 대변인 상사였죠. 가해자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고, 그 강제 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언어 성력이 또 있었던 것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성 관련 비위가 한 켠에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나 또 한 덩어리가 한쪽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지금 괴롭힘이 있는데 세 건 중에 가해자가 다른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명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어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네, 그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네, 가해자가 제명이 됐다는 것이고, 네.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이제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당에 들어오려고 할 때 면접을 볼 때였나요? 근데 다른 장소로 불러서 주말에 그 피해자를 이제 추행했다라는 거고, 그 가해자는 제명이 되지 않고 당원권 1년 정지가 된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네. 이 황현선 사무총장이나 뭐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이제 윤리위부터가 구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른 게 일단 네. 윤리위는 외부 위원들이 그 과반을 점하도록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외부 위원들이 이 사건은 네. 주 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맡아서 진행을 전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여기서 아마 주장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주장이 갈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팩트 문제니까요.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어떻게 그게 그 윤리 논쟁이 대상이 이분이 되겠죠. 어려운 것 당원권 같습니다. 1년 예, 정지를 받은 것은 예.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것은 사건이 그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것은 그게 저희 당에서 윤리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네. 피해자 측 요청으로 그런 좀 못 믿겠다. 뭐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고르신 요청하는. 외부 로펌에다가 저희 진상조사를 맡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100% 수용을 하고 징계 처분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주신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분이 예. 좀 한참 전부터 출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것이 한 번 더 점검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었고 두 번째 그 케이스 출근을 같은 안 한 거는 왜 안 하신 거죠? 그거는 정무직이니까 뭐 출퇴근은 좀 자유롭기는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거는 네.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상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강미정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맞나요? 그 제가 사실 인터뷰 내용을 네. 제가 상세히 보지는 못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그거는 어떤 절차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네. 아는 그건 다시 한도에서. 한번 뭐 그분 일단 이제 하고. 그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예. 세 덩어리가 돌아갔던 것 같고 이제 그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 과정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제 2차, 3차 가해가 있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이 고발하는 사람이 겪는 아마 기본 루트를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피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서 성추행이든 아니면 택시에서의 그런 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든 혹은 언어적인 성희롱성 언어 같은 이런 것들 중에 사실로 파악됐고 인정된 건 뭐예요 그러면 당에서? 당에서는 사실은 그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저희는 용역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을 때 피해자 측이 그 원 진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 진술이 당에 전달이 되면은 그게 이제 회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 측 강력한 요청으로 원 진술 자료라든지 양쪽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당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당에서 받은 것은 조사 결과 보고서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갖다가 저 당 윤리위의 소관이긴 하지만 윤리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잘 검증을 알수 할 수는 없다. 없었는데 네. 그냥 결론 그 외부기관의 결론 그 피해자 측에서
선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신뢰하고 그 100% 수용해서 그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징계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그 징계 절차가 완료가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예. 전부 다 완료가 모든 됐어요? 건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셨고. 예. 개별 통보는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징계 절차 완료된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요 정도 처리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 측이 그 혼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네. 당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요청 사항을 전달했는데 그게 좀 작지는 않았습니다. 요청 사항이. 하지만 당이 그것을 100% 수용을 했고 요청 사항이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체가 된 측면도 있지만은 동의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어떤 거는 그 동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서까지 그 수용을 해가지고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은 그 모든 절차를 거친 과정에 있어서 그 피해자 측에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총 피해자가 몇 분이죠? 피해자가 3분인 거죠. 가해자는요? 가해자도 3명인 거죠. 그리고 그게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이죠. 사건이 3건이지 않습니까? 어, 다만 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네. 그 피해자 분께서 그 11가지 에피소드를 갖다가 좀 문제가 있다고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3번의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 자체 조사 결과.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외부 노무법인을 갖다가 저희가 그 피해자 측에서 선정한 곳에다가 위탁을 했고 조사를 전면 재조사를 네. 처음부터. 그리고 그분들이 또 노동청에도 신고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근데 당에서 조사한 결론과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론 그리고 노동청,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론이 완전히 동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뭐 절차에 관여를 하니까요. 예.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11가지 에피소드 중에 네. 한 가지 에피소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카톡으로 험담한 카톡 메시지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엄중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가 인정이 되고 가해자가 한 명인 것이죠. 카톡을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체가 그래서 네. 3개입니다. 카톡 같은 경우는 뭐 남아 있으니까 인정이 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정황 같은 것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르면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저희 당에서 조사한 그 피해자 측에서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사람 외에 외부 그 노무법인에서는 그 조사 범위를 확 늘렸습니다. 물론 그게 다 비용이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러면서 결론이 당의 결론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사에도 한 건의 기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요 얘기를 중요해서 정리하고, 그렇군요.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 대변인이셨죠? 그 김보엽 전 대변인. 예, 예. 이분이 제명되신 분인가요?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강미정 그 대변인이 네.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추행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가해자가 당원권 정지 1년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아마 감봉 처분이 있었던 감봉 것으로.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비판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건에 사건 대해서 처리 이제 기간이. 이야기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당에서 네. 어떤 경로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은 그게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이죠. 이게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네. 부탁입니다. 이게
사건이 3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세종시당에서 또 이게 뭐 위원장이 제명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4건이 전혀 다른 건인데 이게 완전 혼재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당에서 설명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건이 혼재가 되는 바람에 예, 이게 그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사건이 이렇게 뒤섞일 만큼 많아요? 아니, 그, 이게 4건인데 왜 그게 뒤섞였는지 제가 알 그런 수는 것 없는데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뒤섞여서 말씀이 심지어 어제 그 회견에서도 네. 뒤섞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당으로서는 최선의 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사건 2에서 어쨌든 그 당원권 1년 그 정지 처분을 받으신 예. 분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예. 이분이 이제 최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징계가 덜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그런 좀 뭐 물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최측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당직자 전체 50명이 안 되고요.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최측근 아닌가요?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벤처기업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누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동료고 동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측근이라는 말씀이 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와도 가깝고 황현선 사무총장과도 가깝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뭐 정무직 중에 청와대 민정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좀 창당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아니니까. 네. 여기 출신이 뭐 아니니까 여러 잘 막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9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굉장히 큰 파문이 좀 일었죠. 관련 내용 보시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이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성비위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2건이었더라고요. 네. 예, 강미정 대변인 본인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 당직자 아마 공보 쪽에 일을 한 여성 당직자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올 초부터는 듣고 있었어요. 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저기 일단 익명으로 뭐 당직자에 대해서 이 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소 고발이 있었다. 이 뉴스는 진즉에 나왔던 뉴스였고 네. 이제 그러고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죠. 한 네. 서너 달 이상. 네.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아주 그 전형적인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 첫째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질질 오래 끌었냐 네. 하는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처음에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지면 바로 어떤 당은 윤리위원회, 어떤 당은 당기위원회 같은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여성위원회로 어땠나요? 갔죠. 여성위원회로 갔어요? 예.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뭐 진상조사나 비위 뭐 감찰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윤리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순서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왜 여성위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내에 네. 이런 전례가 없고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회 자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네. 대단히 힘들었던 것 당연히 같은데 힘들죠. 일단 여성위 같은 경우는 어떤 조사, 비위, 감찰 이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을 좀 고민하게 돼 있고 네. 우리가 선거 때도 주로 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여성위원회가 소집이 됐다 그러면은 네. 대략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디펜스 할까를 고민하게 돼 있죠. 맞아, 여성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군내 성폭력 이런 거 조사도 나가보고 뭐 해보면은 항상 그 뒤에 사건이 벌어진 직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아요. 이때 대부분 악화됩니다. 예컨대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60일 가까이 지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2차 가해가 핵심이에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고립된다든가 네.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풀리고 결국은 어떤 비극적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공군 법무실에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불구속으로 병침을 바꿨고 그다음에 탄원서들 뭐 이런 거 건한다고 해서 또 가해자가 또 부대원들한테 이 사실을 공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태가 그냥 엄청나게 악화됐는데 그랬군요. 제가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조직들이 이 시간 끌기가 심각하단 말이죠. 이때 피해자가 극도로 취약하고 힘들어지는 건데 네. 이 조국혁신당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떤 높은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처리해 보겠다는 결의를 내오지 않고 자꾸 이게 시간도 끌고 징계도 전부 다 그냥 그 심사 기간을 다 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경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네. 작년에 있었던 네.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몸담은 정의당에서는 이런 일이 또 여러 번 어떤 거 겪으면서 노하우가 네. 굉장히 축적이 돼가지고 네. 김종철 당대표 네. 사건 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 당대표가 바로 해직되고 네. 바로바로 조치가 책임을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도 많은 아픔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죠. 그 노하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SOS 즉 어떤 긴급 구조 요청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 태도가 갈렸고. 그러면 이 긴급 SOS의 주체는 이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밖에 SOS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조금 외부로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외부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때가 늦거나 오히려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러니까 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절차대로 다 했다. 규정대로 다 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류의 사건은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되고 보호 조치가 돼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절차 규정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는 의미가 없는. 네. 예, 그거는 최소한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결여됐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절차는 최소한을 규정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요하는 데는 절차와 규정이 모든 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다 커버할 수 없죠. 예, 그것은 어떤 당내에서 스스로 만드는 원칙과 네. 명분 그다음에 도덕 기준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조직 문화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절차상의 문제는 다 지켰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결여된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했다. 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그 방어적 태도고, 네. 이 문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후 수습이라는 차원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대로 다 됐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항상 가슴 아팠던 게 뭡니까? 법에 어긋난 거 없다. 네.
위법한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뭐든 다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때 국정을 폭주하는데 네. 얼마나 많은 법기술자들의 그 얄팍함에 우리가 가슴이 아팠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에서는 절차 규정을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책임 정치의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참 저도 안타까운 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또 이런 어떤 그 또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이르기까지 보면 대선 주자들이 다 날아갔죠. 결국은 어떤 법적인 공방으로 프레임을 가두다가 네. 나중에 도덕적 상처는 크게 남기는 네. 이런 행태가 어김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법 절차 이전에 책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느냐를 국민은 알고 싶은 거지. 네. 자꾸 이런 식의 해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과 다르다 뭐 유감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좀 어메이징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날에 징역 2년에 유죄가 확정된다 노래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유죄 확정됐는데 우선 노래방에 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게 원래 당 문화가 그렇습니까? 아이 뭐 그것까지는 자기들 사생활의 문제고 또 뭐 유죄가 확정돼서 속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속이 상해서 노래방 뭐 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뭐 술을 먹는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노래방에 많이 가봤고 솔직히. 아니 노래방에 갔는데 성추행 거기서 했다고 글쎄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기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또 거기에서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악의가 없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좀 진정성 있게 피해자 관점에서 왜 그랬는가. 그다음에 이걸 정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거 있죠? 사법적 정의가 있고 회복적 정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그 무슨 법이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어디까지는 된다,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그 법 절차 규정으로 따지지 말고 이 어떤 그 분명히 이것이 악의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수치심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그 도덕적 상처가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자세로 임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사실 사법적 정의나 말씀하신 대로 뭐 처벌이라던가 응징이라던가 이런 차원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어떤 화해 측면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측면이잖아요. 그거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해건 피해건 아니면은 방관자건 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 물어보고 말을 걸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정의 개념조차 없어요. 네. 우리 사회는 모든 건 사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기술자들이 설계한 대로 네.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아예 개념이 있기는 한가. 그런 걸 우리가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가조차도 의심스러운데 그런데 막상 이 성비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도덕적 트라우마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마음의 상처고 도덕적 트라우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주변부로 배제하고 오거나 주변화시켜버리는 이런 데서 일단 짚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이란 게 존재한다 이거죠. 네. 결국엔 강미정 대변인의 눈물을 보면서 기자회견을 전 국민이 보셨는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입장문을 보면요.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라는 단어를 꼭 집어 넣었어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나요? 아니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네. 한 4년 전인가요? 저기 김종철 당대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신속했죠. 당대표가 즉시 해임 조치가 된 거죠. 그럼 이 혁신당 입장에서 사과도 없었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걸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또 저기 뭐 여성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알아본다는 명분하에서 시간을 오래 끌은 그 자체가 일단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